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내년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거 하려면 또 증권사들 돈도 또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무턱대고 지금 또 어떤 명확한 결과 안 나왔는데 해놓기도 좀 되게 어중간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또 만약에 시행한다 그러면 제도도 아예 안 돼 있고, 국세청은 그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이 지금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뭐 시행이냐 이걸 떠나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최소 유예는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고,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뭘 좀 짜증내냐면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이거예요. 그래서 폐지할 거면 할 거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국세청장의 얘기대로 내년 시행은 좀 사실상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영유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중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좀 엇갈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성장을 지속하는 이른바 노랜딩, 이 시나리오가 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노랜딩 혹시 이사님이 보시기엔 좀 달성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노랜딩 얘기 나왔다가 또 갑자기 쏙 들어가는 이제 흐름도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렇게 노랜딩이 진짜로 될지는 뭐 모르지만 적어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 최소 연착륙은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노랜딩이 사실 주식시장에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또 쉽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촬영하는 시간에도 미국 증시가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로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가서 뭐 바이오라든가 사실 주택주들은 막 급락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맞지만 금리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랜딩 시나리오는 약세장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게 꼭 무조건 강세장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실 연착륙하는 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젠간 착륙은 해야 되거든요. 노랜딩이란 말 자체가 저는 네.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네. 않습니다. 이거 비행기는 한 번 어쨌든 네. 착륙을 했다 또 가야 되는데, 연착륙을 하는 게 좋은 네, 거죠. 그게 좀 좋은 건데, 지금은 어쨌든 너무 그 소매 판매 데이터도 이번에 잘 나왔고 지표들이 뭐 워낙 걱정 없이 잘 나오는 데다가 또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좀 최근에 우세해졌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돈을 또 계속 풀 거니까, 풀 거고 오히려 뭐 감세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기업들한테는 되게 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좀 시장에선 계속 이제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적절한 연착륙이 또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1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동결 전망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동결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주요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이렇게 그 연준의 그 전망하고 미국계 이제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연준은 앞으로 이제 26년까지 금리를 낮춰서 그 올해 말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낮추고, 내년에 이제 1% 낮추는 거잖아요. 4번 낮춰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5%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준의 목표는 이제 3%까지는 좀 이제 낮추려는 목표인데, 그게 되게 점진적이에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근데 미국 투자은행들은 이제 이 근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몰아서 금리를 다 낮춰버리고 3.5까지. 내년 상반 2분기에 3.5로 딱 떨어지고요. 하반기에 아예 동결로 가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결국 지금 물가는 다 잡혔고, 금리가 어쨌든 기준금리가 지금 물가 수준보다 훨씬 높잖아요. 아직도 높기 때문에 이게 금리 낮춘다고 갑자기 또 물가가 튈 지금 상황도 아니고, 또 최근에 원유값도 잡히다 보니까 IB에서는 이제 주요 미국의 투자은행들에서는 좀 연준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좀 물가 튀는 것만 아니면은 꾸준하게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3.5까지 맞춰놓고 나서, 일단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5까지 낮춰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금리 동결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 5%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인데 이것도 아직 괴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괴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동결을 하면 나중에 또 B컷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 7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낮췄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도 비컷 하고 나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음을 좀 필요한 게 그게 좀 약간 늦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금리 동결 가능성 그렇게 좀 음. 저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타이밍상으로 봐도. 예. 네. 근데 조금 전에 좀 언급을 좀 잠시 해주셨지만 미국 대선 이게 참 진짜 혼돈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시 또 트럼프가 앞서기도 하는 결과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베팅 사이트하고 또 설문조사 결과는 또 엇갈립니다. 또 월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는 이 대선의 이 흐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 올라서고 나서 해리스 트레이드라 그래서 이제 막 네. 신재생이 막 네. 강했는데 지지율 차도 사실 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한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지율 차이도 아직은 이제 미국도 이게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는 그렇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해리스가 좀 앞서고 트럼프. 근데 분명한 거는 해리스가 이렇게 앞선 게 이제 확실히 꺾여 버렸어요. 격차 엄청 좁죠. 예, 그거는 그건 분명. 맞아요. 예, 그래서 지지율도 많이 좁혀졌고. 근데 베팅 사이트는 아예 그냥 60% 이상 확률로 네, 그냥 네. 트럼프로.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안 좋고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리고 또 최근에 달러 강세 이유도 아마 트럼프에 좀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미국 대선 특이한 게 우리는 어쨌든 한 표라도 더 오르면 그렇죠. 우리는 네.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선거인단. 선거인단이라. 예.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스윙 스테이트 네. 6개인가 7개 그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네. 거기서 제일 투표권이 많은 데가 펜실베니아 주인데 원래 거기가 해리스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 조사에서 다시 그게 트럼프가 좀 조금 완전 역전. 변수. 예. 그럼 거기를 싹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면 사실상 트럼프가 이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리스도 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제 셰일가스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네. 밑에 네. 땅 파가지고. 근데 그게 환경 피해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해리스는 그런 거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거기가 펜실베니아가 급하죠 지금. 거기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네. 에칠 뭐 에틸렌 그러니까 제가 이름은 정확히 아는데 네. 무슨 산맥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가 미국 아마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제일 높을 거예요. 네. 이제 거기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허용하겠다. 대마 훈련까지 지금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책도 이제 약간 좀 버릴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만큼 펜실베니아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 근데 다급한 상황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몰라요. 사실 네. 좀 뭐 네. 엎치락뒤치 하는데 네. 결국 그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 근데 일단 시장은 지금 기세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좀 분위기가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부정적이죠,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018년도 관세 트라우마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정작 미국 증시 큰 타격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엄청나게 좀 빠졌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자기 공약을 또 지킬지 아니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은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법인세를 깎아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되는 것보다 공화당이 되는 게 더 낫다는 분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되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꺾여 버리니까 법인세를 크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이나 다른 이제 신흥국은 조금 오히려 좀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너무 키운다는 게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국세청장이 이게 지금 내년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또 왜 그런 발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세금을 거두려면 새로 이제 세금 제도가 네. 시행이 되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원청 징수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떼고 나중에 네.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때 네. 또 진성준 의원 얘기로는 그거 원청 징수 그런 게 좀 부담되면 네. 한번 또 바꿔보겠다 그래서 시스템 같은 거. 계산하는 몇 가지 네.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놓기만 했지 뭔가 이게 시행이 된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전달도 당연히 안 됐겠죠. 저희 증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증권사들도 이거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제 다 스톱된 상태예요. 불확실성 예. 때문에 지금 못하고 그리고 있죠. 한다 지금 왜냐면 이제 민주당도 유예냐 폐지냐 막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가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 내년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단 현재.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증권사들도 돈도 또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무턱대고 지금 또 어떤 명확한 결과 안 나왔는데 해놓기도 좀 되게 어중간한 상황이라서. 근데 이 상황이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또 만약에 시행한다 그러면 제도도 아예 안 돼 있고 국세청도 시스템 도입. 그러니까 이 국세청은 그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이 지금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뭐 시행이냐 이걸 떠나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제가 보니까 국세청장이 못을 박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결론이 어떻게 나도 예, 우리는 못한다. 우린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최소 유예는 지금 거의 그러니까. 확정된 것 네. 같고,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뭘 좀 짜증내냐면 결론은 좀 나오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빨리 좀 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폐지할 거면 할 거고. 네. 그래서 결국 최소한 이제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국세청장의 얘기대로 내년 시행은 좀 사실상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너무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네. 진짜 이게 너무 장기간 이렇게 돼서 국장에 대해서 완전 피로감이 되게 있는 상황인데요. 또 삼성전자가 또 연초 대비 20% 이상 또 빠졌고요. 이제 좀 반등 기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막 비관론까지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연내 그 코스피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삼성이 안 살아나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삼성이 뭐 엔비디아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또 특별 주주환원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주주환원책이 발표될 수도 있는 데다가, 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이곤 있죠. 예, 꺾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뭐 지금 삼성도 이제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한국을 좀 채워낸다는 입장에서 삼성을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좀 삼성이 엔비디아 올해 여름에 공급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는 거 보면 이거 올해 연내 공급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좀 분위기로 좀 약간은 좀 흘러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파운드리도 경쟁력이 떨어져 있죠. 거기다 요새 중국이 부양하면 옛날엔 좋았는데 중국 부양과 한국의 이 어쨌든 그 이 수출 상관관계가 예전만큼은 좀 높지가 많이 않다고.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도 그동안 몇 년간 팔았던 중국을 더 사버려요. 한국을 차라리 팔아버리고.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이번 10월달 데이터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20일까지 데이터 보니까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의 위기는 아니에요. 뭐 삼성자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기까지는 아닌데 뭔가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잘못됐던 게. 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드러난 게 사실은 좀 다행인 거고, 오히려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위기고 정말 이걸 극복을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이 또 세계 1등을 괜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각들은 분명히 예, 내재가 돼 있었어요. 다만 그걸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뭐 지금 증시가 좀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좀 명확하게 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한 의견들이에요. 한국 주식 얘기하면 좋은 거 얘기해 달라 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싸다. 싼 거는 다 알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싼데 매력은 없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싼데 오르지 않으면 아무 이유 네.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싼 거예요. 네, 그냥 싼 매력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그래서 큰 급락은 저는 없을 음. 거라고는 보지만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된다. 아니면 뭐 정말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좀 분위기 바뀌겠죠. 그런 네. 결정이 나든가 여러 가지 뭐 기업에 지금 정부도 밸류업 하는데 그런 것들에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좀 생기면 또. 뭔가 동력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마중물 같은 거. 근데 그게 지금 네, 없어요. 네, 그게 뭐 마중물이 삼성이 없는 되든 네, 뭐가 그러니까 됐든 뭐 기업으로는 사실 삼성이 돼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렇죠. 시총이 크기 예. 때문에, 아니면 정부 정책이 좀 도와주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될 때까지는 좀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좀 굉장히 좀 비관적이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 아랑곳 않고 셀코리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 원인은 뭐고 이게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수출 모멘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좋았거든요, 실제. 그래서 막 10% 넘고 반도체 막 수출 증가율이 막 50% 넘어간 이제 흐름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또 좋았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결국 공급할 거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충분히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물론 하이닉스는 계속 독점적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 좋고 엔비디아 좋고 또 거기에 그때 당시엔 중국에 대한 실망도 계속 이어졌고 중국보다 한국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한국을 좀 약간 피했잖아요. 그런 걸 또 채워 넣었죠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한 24조를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하반기 되니까 이제 예상했는 대로 흘러가질 않는 거죠. 일단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한번 좀 생긴 데다가 메모리 반도체 다시 뭐 겨울 온다는 뭐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파워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삼성의 경쟁력 저하 문제가 생겨 버렸고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생각보다 이제 세게 쓰니까 이제 중국 채우자 이 분위기. 그러면 빈집털이라는 거는 다른 걸 팔고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게도 한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좀 사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펀드 자금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한국에서 나간 자금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예, 그게 이제 주로 중국으로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원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원인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해결될 때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한 가지 뭐 이제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개인 투자원들은 공매도를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사실은 재개하는 것도 되게 반대하시는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공매도가 허용돼야 되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야 이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제 또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막힌 시장이다 보니까 전 세계 터키랑 한국밖에 없잖아요. 공매도 금지된 나라가.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외국인 수급한테도 일단 부담이 좀 됐던 거는 같아요. 그 이슈는 분명히 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영원한 건 아니고 언젠간 다 해소될 이슈들이에요. 외국인도 알겠죠. 근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한국은 굳이 내가 뭐 상반기 24주 샀는데 더 살 이유 없고 수익이 난 것도 좀 정리도 좀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국가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의 매력이 생길 때 그때 다시 네, 저는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이슈는 아니에요. 저는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매력들이 지금 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좀 시간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외국인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니까 일단 아마 대선에서 누가 되는 것도 한번 그걸 또 보고 보고서도 예. 결정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12월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예. 넘어가야 돼. 예, 그걸 좀 한 번 더.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 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장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들고 안 좋을 때 그게 언제까지 몇 달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투자해서 성과가 안 좋은 경우는 없어요. 네. 한국은 좀 이렇게 박스권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이 LS증권에서도 최근에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내년 전망을 2,450에서 3,000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왜 그러냐면 너무 넓긴 한데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PBR 한 배랑 보통 위기 때 몇 배까지 빠지냐면 0.85배까지 빠져요. 0.85배가 2,450이에요. 한 배가 내년엔 3,000이 돼요. 근데 항상 3차 한 배는 가요 또. 네. 이게 좀 답답한데 그걸 뚫고는 못 가는데 되게 박스권. 예. 근데 지금 지수가 2,500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BR 0.85배면 위기 때인데 뭐 위기까지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 위기도 아니고 중국도 돈 푸는데. 근데 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생겨서 빠져도 지금 밑에 하방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훨씬 커요. 예. 내년을 봐도. 네. 그리고 PBR 한 배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또 역량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내년에 G2 경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도 괜찮고 미국은 계속 좀 돈을 푸는 분위기도 있고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침체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은 2,000 지금 500대에서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큰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막 너무 짜증나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은 매일 올라가니까. 이래서 다들 미장. 예. 그렇지만 한국 증시는 항상 이럴 때 투자했을 때 결국 또 항상 상단부까지는 또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내년 기대하시면서 좀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조금 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와가지고 막 미국 올라가는데 이거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금투세도 시행 가능성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세금 리스크도 그렇게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한국의 섹터가 정말 많지만 지금 고배당주들도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다들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배당 아니 저도 주말에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고배당주들 작년에 많이 주는 것들은 배당 수익률 7% 이상짜리도 한 20개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배당만. 7%는 진짜 이거 연말 예. 앞두고서 진짜 투자할 만한 건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뭐 한 개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기업들이 올해도 준다는 보장은 제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보셔야 되니까 작년 기준으로. 근데 6% 5%로 가면 훨씬 많죠. 은행 이자에 한 2배 이상 기업들도 널려 있고 거기다가 뭐 제약바이오도 있죠. 또 지금 미국에 AI 시대 열렸죠. AI와 또 맞물리는 게 요즘에 애널리스트분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원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LNG. 이 밸류체인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잘하는. 이런 기업들 중에도 주가 안 올라가는 기업들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인데 기왕이면 배당도 많이 준다. 그럼 훨씬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IPO 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주주환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된데 뭔가 모멘텀 없어서 못 가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은근히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전 떠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나는 내년 성장을 보고 내년에 뭐가 좋아질 업종이 있으면 뭐 그런 걸 보셔도 되고 그게 뭐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원전이든 LNG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좀 안정적으로 야 배당주 그렇게 배당 수익이 많이 주면 배당주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걱정보단 어디에 투자할까 이걸 고민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단계지 도망갈 단계는 저는 아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에 또 혹시 2,800, 900 갈 때는 그때는 또 늦을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그때 다들 들어가는데. 또 근데 그때 대부분 들어가실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3,000 보이니까 또 얘기 많이 나오겠죠. 아 이번. 봤던 그 그죠. 올해도 사실 그랬잖아요. 2,800 갔을 때.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지금은 저는 그냥 투자할 때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영상을 박제시켜.